즐거운 수학 강연을 청해 듣는 400초 수학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께서 준비하셨죠?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선생님. 제가 1학년 1학기 수학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랬더니 주 선생님부터 그런 게 있었냐고. 그다음에 블로그 이런 데서 네. 드디어 어떻게 가르치면 될 줄 알겠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많은 호응이 있어가지고 1학년 2학기를 해야 되겠지만 네. 2학년 엄마들이 또 그럼 우리는 뭐냐? 그렇죠. 그래가지고 2학년 때는 어떻게 1학기 때 수학을 가르치는 게 좋을지 요거를 지금부터 잘 설명할 테니까 요때 요걸 배우셔가지고 자녀 교육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딱 보니까는 뭐 혼자 그 네. 인기 관리도 다 하시고 심지어 자기 자랑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이제 학년별로 이제 엄마 지도법 준비하신 그렇죠. 것 같은데 네네.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 지도법 끝나면 아빠 지도법, 옆집 아저씨 지도법, 삼촌 할머니 지도법, 지도법. 네. 다 계속 쭉쭉쭉. 앞으로 할 거 많은데요. 아니 근데 감사합니다. 역시 선생님은 앞서 나가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2학년, 3학년, 4학년은 도대체 1학기를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딱 이렇게 또 때마침 준비를 다 해주셨군요. 네, 오늘 400조 수학에서는요.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2학년 1학기를 준비하는 엄마 지도법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2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세 자릿수, 즉 몇백, 몇십, 몇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드디어 자리값의 개념이 나옵니다. 특히 덧셈과 뺄셈에서 자리값의 개념이 등장해서 아이들을 다소 힘들게 할 텐데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 단원에서도 수의 특징만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쳐준다면 아이들이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리값이란 말 그대로 수가 놓여있는 자리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302에서의 2와 230에서의 2는 같은 2지만 302에서의 2는 그냥 2고요. 230에서의 2는 200을 나타내는 거죠. 또 432에서의 4는 100이 4개, 3은 10이 3개, 2는 1이 2개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런 건 숫자 모양을 갖고 자리값이 다른 곳에 각각 배치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가 있다면 한 번은 10의 자리에 배치하여 30을 알려주고요. 또 한 번은 100의 자리에 배치하여 300을 알려주는 식이죠.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수 0을 포함해서 1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갖고 무한히 숫자를 만들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십진법은 한 자리의 수가 10이 되면 윗자리 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취하는데요. 이런 수의 체계를 어린 자녀들에게 단순히 말로만 지도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1모형 10개를 10모형 1개로, 10모형 10개를 100모형 1개로 바꾸거나 반대로 바꾸는 활동을 해서 수의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1학년 때 이어 2학년 때도 0의 개념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302에서의 0은 10의 자리에 수가 없다는 뜻이라는 것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활동은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이 있는 덧셈과 뺄셈을 할 때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수의 체계와 자리에 익숙해졌다면 전개식을 배우게 되는데요. 입체도형에서 전개도가 있는 것과 같이 수에도 이와 비슷한 전개식이 있습니다. 즉, 253은 100이 2, 10이 5, 1이 3이므로 253은 200 더하기 50 더하기 3과 같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개식은 향후 대수의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많은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연산문제집에 나오는 숫자를 활용해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표시해 가면서 함께 전개식을 세워보고 숫자를 해체해보는 연습을 한 후에 엄마가 숫자를 말하면 아이는 전개식을 대답하고 아이가 숫자를 말하면 엄마가 전개식을 대답해보는 놀이 활동으로 익숙하게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전개식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배우는 단어는 도형입니다. 1학년 때 입체도형의 학습에 이어서 2학년 때에는 처음으로 평면도형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이미 원, 삼각형, 사각형 등 평면도형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단원에서는
각각의 평면 도형의 성질을 이해하고 삼각형과 사각형의 특징을 일반화하고 오각형, 육각형의 뜻을 추측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그림으로 나타낸 도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1, 2학년의 도형 관련 학습은 대부분 주변 물건을 관찰하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으로 그려져 있는 도형보다 물건에서 그 도형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의 특성 중 크기, 색, 질감 등을 모두 제외하고 오로지 모양만으로 도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단원을 지도할 때는 특징이 같은 모양만으로 구분하는 활동만 하면 됩니다. 특히 작은 원, 큰 원에서 원은 크기가 달라도 같은 도형이라는 점, 삼각형과 사각형은 변과 꼭지점의 수만 같으면 모양이 달라도 같은 도형이라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모양은 같고 크기만 다른 모형이나 소품을 이용해서 아이와 직접 보면서 가르쳐주는 게 가장 확실한 지도법이겠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도형의 가장 기본은 점입니다. 그리고 점들이 모여서 선분이 되고 선분이 모이면 면이 됩니다. 그런데 초등과정에서는 3학년이 되어야 선분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삼각형과 사각형을 지도할 때는 세 개의 선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삼각형을 이루는 요소로 변과 꼭지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충분합니다. 자녀들이 알고 있는 삼각형과 사각형은 왜 삼각형, 사각형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어른들은 변이 3개니까 삼각형, 변이 4개니까 사각형이라고 쉽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이들은 주변에서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이름을 외우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도형의 이름을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스스로 느끼고 이해하게 되면 평면 도형의 특징은 물론 입체 도형도 쉽게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삼각형을 가지고 삼각형의 특징을 직접 찾아보게 하면서 변과 꼭지점의 개수 3과 삼각형의 3을 연결시켜 주세요. 사각형도 동일하게 학습하게 되면 이후 오각형, 육각형은 스스로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오각형과 육각형의 구성 요소인 변과 꼭지점의 수도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평면 도형의 특성을 일반화시킬 수 있으면 기하의 수학적 사고력이 생겨서 앞으로 배우는 도형을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으니까 책과 연습장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기하를 접하고 배울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 눈에는 똑같은 숫자 2일 뿐인데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정말 다른 거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정말 꼭 놓치지 말고 가져가야 될 그런 수의 개념이었네요. 그렇죠. 큰 수가 나오면 일단 아이들이 겁을 먹게 되는데요. 네. 큰 수에 대한 두려움은 자릿수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동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1원짜리 동전 한 10몇 개 준비하고 10원짜리, 100원짜리 준비해오면 1원짜리가 10개가 모이면 10원, 10원짜리가 10개 모이면 100원, 100원짜리가 10개 모이면 1000원, 그다음에 지폐 10,000원. 이런 것들이 자릿수구나라고 하면 일단 느낌이 확 오잖아요. 현실감 있게. 그렇네요. 네. 게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것도 알게 될 거고 이게 자릿수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진짜 그 자릿수를 돈으로 익히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 어렸을 때 이게 돈으로 자릿수를 알려줬으면 저는 유치원 때 이미 조 단위를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돈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아쉽네요. 또 자리값을 잘 알게 되면 세로셈을 할 때 실수를 덜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세로셈을 할 때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딱딱딱 맞춰야지만 그렇죠. 정확한 네네. 값을 얻잖아요. 그래서 세로셈을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는 부모님께서 직접 자리값의 개념을 알려주시고 그
그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순서대로 모범을 보이면서 풀어주고 또 네. 자릿수를 다르게 했을 때 엉뚱한 답이 나오는 것도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얼마나 자릿값이 중요한지를 알려주면 세로셈을 아주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들부터가 아이가 지금 2학년에는 무엇을 배우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2학년 아이한테 도형을 시작했으니까 삼각형은 선분이 3개니까 삼각형이야. 이렇게 접근하면 아이는 정말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분은 3학년에나 나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역시 엄마도 알고 아이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수학은 연계 과목이기 때문에 2학년 때 배우는 도형의 기본 원리를 알지 못하면 고학년에 올라갔을 때 도형에 관련된 개념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히 익히는 것이 중요한데 굳이 2학년 때 고학년에서 배우는 부피나 건널비의 개념을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한다고 하시던지 아니면 그 연습 문제까지 풀게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있어요. 네. 그 학년에 맞춘 학습 내용들을 느긋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맞아요. 그 느긋하게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네. 또 잘 따라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처럼 느긋하게 알려주셔도 또 느긋하게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선생님 페이스에 맞춰서 모르는 거예요. 어차피 모를 건데. 네네. 그래도 이제 좀 잘하려고 하는 애들은 또 따라가기도 하니까 그렇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아이한테 그 학년에 맞게 내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느긋하게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의 여유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400조 수학을 통해서 풀고 싶은 여러분들의 수학적 궁금증도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수학 고민도 늘 항상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